네, 안녕하세요.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카메라 앵글에 이어서 카메라 샷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서 알아보고 카메라 샷을 활용해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 가이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의 유익한 정보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 카메라 앵글에 이어서 오늘 카메라 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카메라 샷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피사체의 거리에 따른 그 샷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피사체를 얼마나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그 프레임 안에 담아낸지에 따라서 구분되는 카메라 샷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통 이렇게 인물 피사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서 잡은 클로즈업 샷이 있죠. 더 극단적으로 만든 클로즈업 샷은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는 이제 클로즈업 샷, 또 미디엄 샷, 또 중간에는 미디엄 풀샷이 될 수 있고요. 이 전체 전신이 다 나오는 풀샷, 이렇게 인물 피사체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로즈업 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피사체를 담아내는 샷이죠. 보통 인물의 머리에서부터 어깨 라인, 주로 얼굴에 포커싱된 프레임을 담는 샷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클로즈업 샷들이 있는데 주로 인물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의 얼굴 인식이나 그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적합한 샷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클로즈업도 단계별로 강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클로즈업 샷을 보통 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층 더 강한 클로즈업 샷을 원하신다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습니다. 한 특정 피사체에 더 집중해서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 반대로 더 뒤로 카메라가 빠져서 약간 줌아웃된 그런 프레임을 원하신다면 미디엄 또 클로즈업 샷이 있어요. 클로즈업 샷과 이 미디엄 샷의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단계 강도별로 이 미디엄, 익스트림 이런 단어를 붙여서 클로즈업 샷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어떤 피사체의 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집중해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이나 뭐 입이나 어떤 특정 부위에 더 포커싱을 두어서 어떤 최대한의 더 강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해서 이렇게 눈의 한 부분을 극도로 클로즈업 하는 걸 만들고 싶을 때 익스트림이라는 이 단어를 프롬프트 앞에다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익스트림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유용한 응용 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하려고 하는 그 부위에 대한 묘사를 더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얼굴에서는 클로즈업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브 더 아이라고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프롬프트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눈에 더 포커싱을 둬서 눈에 대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클로즈업할 해당 그 피사체의 부위를 더 명확하게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피사체의 특정 부분을 또 집중해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정보를 담은 샷, 그걸 인서트 샷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클로즈업도 있지만 인서트 샷이라고 입력을 해도 비슷한 또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인물 외에 약간 사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인서트 샷이라는 키워드 프롬프트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클로즈 샷에 이어서 미디엄 샷입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샷이죠. 누군가와 이렇게 대면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프레임인데, 자, 머리부터 허리선까지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엄 샷은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의 동작 표현도 가능한 샷으로 이 상대가 있는 경우에 뭐 대화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적합한 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미디엄 샷을 만들 때도
실질적으로 프롬프트에 미디엄 샷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로즈업 샷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잘 안 나올 때는 추가로 응용하는 프롬프팅을 해주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자, 특히 여기서는 클로즈업 샷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 파라미터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매개 변수 프롬프트를 쓰는 거죠. 자, 대시 노를 붙이면 이 해당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안 나오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시 노 클로즈업 샷이라고 추가로 프롬프트 뒤에 입력을 해주시면 미디엄 샷이 훨씬 더 잘 나오실 거예요. 중간에 이 미디엄 샷이 클로즈업 샷으로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사체 전신이 온전하게 프레임 안에 다 담겨서 나오는 풀샷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바디가 다 나오기 때문에 풀 바디샷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풀 바디샷이라는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이렇게 전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풀 바디샷을 만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신을 만들 때 당연히 풀 바디샷이라고 이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AI 이미지 생성, 특히 미드저니에서도 할 때 이 풀 바디샷을 아무리 쳐도 지금 보이시는 예시처럼 풀 바디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상반신만 나왔어요. 풀 바디샷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신이 나오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 또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프롬프트에서 전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묘사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프롬프트 특성상 어떻게든 작성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신을 나오게 하려면 그 인물의 이 상단, 머리부터 이 하단의 발끝까지 각 끝부분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생성하기 위해서 전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거와 다르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로빈후드 햇, 그러니까 머리 부분, 상단 머리 부분에 모자 부분에 대한 묘사를 넣고 하단에 발끝 부분에는 가죽 부츠를 묘사를 디테일하게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과 모자에 대한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신이 만들어지는 이 프롬프트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풀 바디샷 이 프롬프트만 가지고 전신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세요. 훨씬 더 전신이 잘 나오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와이드샷입니다. 자, 피사체에서 가장 멀리 피사체를 담은 프레임샷으로 이 보통 인물보다는 이 피사체의 주변 장소나 배경에 더 집중하여 보여주는 샷입니다. 특히 피사체가 작게 표현되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피사체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 장소, 배경에 대한 맥락을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되는 샷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장소, 공간에 대한 인지와 이 정보가 피사체보다 더 중요할 때 이 와이드샷을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이 와이드샷 역시 조금 더 극단적인 익스트림 와이드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와이드샷 앞에 익스트림이라는 이 단어만 붙이시면 돼요. 자, 이 익스트림 와이드샷은 더 줌아웃된 이 효과로 피사체가 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주변 장소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장면의 전체적인 맥락, 그 상황 묘사를 딱 한 번에 보여줄 때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익스트림 와이드샷도 지금 와이드샷과 비교해 봤을 때 피사체가 훨씬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샷의 특징을 알고 익스트림 와이드샷을 이렇게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사체가 좀처럼 또 작아지지 않게 나오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또 그럴 때는 이 역시 프롬프트를 직관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익스트림 와이드샷이 피사체가 더 작아진다는 그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프롬프트에 프레임 안에 있는 이 투수를 더 작게 보이게 해달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완벽한 익스트림 와이드 샷을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기본적인 카메라 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피사체가 이 프레임에 어떻게 담겨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 카메라 샷의 종류를 이해하고 또 파악을 해두시면 앞으로 AI 이미지 생성하실 때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의도된 연출 샷을 만드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의 카메라 앵글이나 오늘 배운 카메라 샷 포함 모두 이 용어 자체를 그대로 프롬프트에 입력해서 보통 생성을 하셔도 되지만 간혹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앵글과 샷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조금 더 연출 직관적인 단어로 여러분이 새롭게 프롬프팅을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차별성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